자, 안녕하세요. 한비의 국제결혼입니다. 이번에 저희 한비의 국제결혼을 통해서 성원하신 신랑님과 신부님 인터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 중이신 분이시라면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혼여행을 잘 갔다 오셨어요? 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하롱비에 잡아드리는 호텔이 좀 괜찮으시던가요? 예, 정말 뷰도 정말 좋고, 예, 주변도 환경도 너무 뷰, 해변도 잘 보이고, 네, 그게 5성급 호텔이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호텔이라서 사실 저희 회사 통해서 이제 성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그 호텔로 다 지금 숙소를 다 잡아드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뭐 뷰도 예쁘다 그러고 음식도 뭐 아침에 저기 뷔페 주는 것도 맛있다 그러고 다들 만족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회원님도 만족하시다니 다행이네요. 저기 신부님이랑 하롱에 저기 신혼여행 가셔서 보통 어떤 거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선은 아무래도 그 하롱베이 유람선을 타고 직접 근처에 가서 사진도 찍고, 뷰도 보고, 해산물, 특히 하롱베이가 해산물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여기서 해산물도 뭐 많이 먹고. 제가 듣기로는 신부님이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시던데. 근데 저를 생각해서인지 또 네. 이제 또 회원님 생각해가지고 네. 또 싫어하지만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산물도 드셨나 보네요. 많이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 한비의 국제결혼 회사가 어떤지 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뭐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이번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베트남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우선 현실적으로는 한국 여성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점.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좀 주변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좀 접하기가 몇 번 있었어요. 네네. 근데 공통적으로 약간 성격이 다들 착하고, 네네. 생활력도 강하고 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다가 네네. 최근에 우연한 계기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고, 대표님 워낙 그 신뢰가 가시는 또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우까지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예. 칭찬 감사드립니다. 그 회원님이 나이가 젊으셔서 부모님께서 보통 나이가 좀 젊은 남성분들은 좀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따로 반대를 안 하시던가요? 저는 이미 20살 때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와서 10년 가까이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딱히 뭐 부모님 허락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네네. 또 말씀드렸고 잘 설명드렸고 부모님도 뭐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한비의 국제 결혼을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뭐 처음엔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국제결혼 검색하고, 네네. 뭐 카페 한 번씩 다 뜨잖아요. 몇 개. 네네네. 한 번씩 다 둘러보고 공지사항을 일단 우선 다 읽어봤죠. 네네네. 근데 공지사항을 보면서 여기는 나랑 좀 업체 사장님 마인드가 좀 깨어있고 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한비의 네이버 카페 그 카페를 보고 이렇게 상담 카톡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아까 공지사항을 보고 이렇게 좀 저랑 좀 저희 회사나 좀 회원님이랑 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 다른 국제결혼 업체는 다 사장 대표들이 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네네. 저는 나이도 젊고 좀 그래도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좀 니즈를 잘 캐치해줄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저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네. 뭐 제가 엄청 어린 건 아니고 나름 국제결혼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어린 편이긴 하죠.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이번에 진짜 베트남 하이퐁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진행을 하시고 성원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니까 저희 회사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다른 업체를 경험해본 건 아니라서 뭐 여기 굳이 정확하게 여기만의 장점이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일단 다 직원들이 다 젊으세요. 그래서 좀 일처리가 좀 빠릿빠릿하고 확실하고 좀 세심한 부분까지 1대1로 캐치해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맞선 진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옆에서 순간적으로 그 상대 여성분들의 특징을 잘 캐치해주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실시간 전달해 주시고 네네네. 또 절대 뭐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네네네. 그게 실제로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제 지금 와이프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며칠 동안 이제 신부님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셨는데 네. 어떠세요? 전 정말 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잘 보냈고 네네네. 우선 제가 하동배에는 사실 하도만 있고 바로 네네. 처갓집 가서 한 이틀 정도 지냈었는데 네네네. 정말 그 처갓집 그 식구들하고 그 주변 친척분들 워낙 그 친절하시고 좀 네네. 옛날 그 한국 70년대처럼 그 약간 한국인의 네.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참 처갓집 네. 식구들이 참 다들 정도 많으시고 네. 참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약간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지나니까 진짜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예, 처음에는 뭐 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어색할 수밖에 없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외국인 사위가 와서 네. 결혼한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자, 이번에 맞선을 본 여성 회원 중에 네. 회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여성 회원이 총 2명이었어요. 네. 이번에 맞선을 오셔가지고 첫째 날에 맞선을 본 여성분이 총 4명이었어요. 맞죠? 네. 그 4명 중에서 회원님이 마음에 드시는 여성분이 2명이었어요. 네. 맞죠? 네. 그 한 분은 지금 옆에 계시는 지금 한 분은 옆에 지금 결국 성혼하신 와이프분,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외모가 정말 특출나게 네. 예쁘신 분, 이렇게 두 분을 회원님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네. 당연히 회원님 와이프도 당연히 네. 예쁘죠. 많이 예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 다른 분이 워낙에 외모적으로 네. 특출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회원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현재 와이프분이시잖아요. 네. 그 외모가 더 특출나신 분이 아니고 네. 지금 와이프분을 배우자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선 웃는 게 너무 선해 보였고 네네. 사실 저도 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때 좀 갈등이 있었어요. 네네.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갈등을 하는 중간에 옆에서 대표님이 좀 진짜 조언을 좀 진심으로 잘 해주셨고 저한테 그게 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제가 회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님이 베트남에 오신 이유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이 여성이 나랑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서 이제 회원님이랑 본격적으로 같이 결혼 생활을 할 텐데 그 결혼 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남자라면 누구나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그거는 어느 남자든 다 똑같습니다. 외모가 예쁜 여자를 당연히 좋아하는 게 남자들의 본능이죠. 근데 어쨌든 회원님께서는 연애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결혼을 하러 오신 거니까 뭐 외모도 엄청 예쁘고 뭐 성격도 엄청 좋고 착한 그런 여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뭐 흔하진 않을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회원님이 지금 와이프분을 선택할 때 어쨌든 외모를 안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사람적으로 인성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현재 와이프분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국제결혼이 나중에 이제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도망가는 사고 사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사실 한 번씩 TV에 방영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그래가지고 아직 베트남 국제결혼을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사실 겁을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들 보셨으니까 저한테 항상 상담을 할 때 근데 얘기 지금 TV나 아니면 유튜브 보니까 베트남 국제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가출을 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걸 되게 물어보시는 회원님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있겠죠.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근데 어쨌든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예를 들면은 남자분이 본인 나이가 50이에요. 아니면 뭐 60이에요. 근데 베트남 여성 나이는 20대 초반, 20대 중반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10살만 차이가 나도 사실 세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한국 여성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하면 처음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거기다 세대 차이까지 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국제결혼 회사들이 조언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너무 어린 여자랑 어린 베트남 여성이랑만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랑만 맞선을 보려고 하면 저희가 옆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렇게 결혼이 성사돼도 나중에 한국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회원님들이 좀 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여자가 어리고 예쁘니까 나는 무조건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드려도 사실 잘 안 들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아, 왠지 저분 지금 저렇게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신부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 들어가면 분명히 사고 생길 것 같은데 참 속으로 답답하죠. 근데 뭐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저희가 대신 선택을 해드리고 아니면 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라 강요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최종 선택은 회원님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회원님들보다 저는 이 일이 본업인데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일반 회원님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안 보인 일반 회원님들이 볼 수 없는 거를 이제 저는 볼 수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본인들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나는 무조건 어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돼. 나는 그런 여자랑 아니면은 내가 미쳤다고 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해? 그럴 거면 한국 여자 만나지.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 그렇게 밀어붙이시다가 나중에 한국 가가지고 뭐 와이프가 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등록증 받고 나서 뭐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참 어쨌든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제 말도 좀 잘 들어주시고 제가 조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귀담아 들어주신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은 제가 회원님한테 참 지금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에 회원님도 느껴보셨겠지만 이번에 회원님이 베트남 오시기 전에 사전 매칭한 여성 중에 원래 약속을 잡은 여성이 한 명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그분이랑 맞선이 진행이 안 됐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회원님한테 저희는 맞선 약속을 잡았어요. 날짜랑 시간까지 다 잡았는데 제가 사실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회원님한테 미리 여쭤봤어요. 지금 저번에 매칭하신 여성 회원 한 분 중에 지금 이분을 언제로 맞선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찝찝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맞선을 보러 나오시는 여성분들한테 저희가 차비 개념적으로 돈을 조금씩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들이 받는 차비의 10배 이상을 요구를 한다. 처음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돈 쪽으로 금전 쪽으로 요구를 하는 여성은 굳이 만나봐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회원님께서 꼭 보고 싶으시다면은 어차피 약속 잡아놨으니까 보시면 된다. 근데 회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니면은 그냥 이 맞선을 그냥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회원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죠? 우선 솔직히 저도 사전 매칭된 그 여성분들 세 분 중에 하필 그분이 제일 사진상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옆에서 대표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저 옆에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대표님 말을 믿고 저 맞선을 좀 거부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간하고 날짜가 다 잡혀져 있어요. 그분은 그 날짜 되고 그 시간 되면은 이미 어쨌든 저희가 회원님이 매칭을 했고 그 여성분이 맞선을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다 미리 잡아놨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와도 그런 분이랑 결혼을 해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저희는 결혼시켜서 그냥 성혼비만 받고 신부 한국으로 보내는 걸로 끝이 아닌 게 어쨌든 저희는 이 국제결혼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저 역시 한배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가서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 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분이랑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무슨 중간에서 남자분 여자분 계속 이건 이렇게 하셔라 이건 이렇게 하셔라 뭐 중간에서 부부관계 일을 저희가 계속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부부간의 성격이 안 맞거나 그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좀
뭐 가정이 파탄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부부관계 일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겠어요. 이거는 부부관계 문제는 사실 부모님이 와서 중재를 해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일반 저희 같은 국제결혼 중개 회사가 어떻게 그런 거를 간섭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시키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국제결혼 회사 저희 한빛 국제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하신다고 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뭐 절대 이혼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살 거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중개할 때 아무래도 좀 남자분 여자분 서로 좀 성향이 좀 맞는지 나중에 한국 와서 잘 살 수 있는지 좀 사고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가면서 옆에서 맞선을 진행을 하면서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편이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우리 신부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Thì sếp có một vài câu hỏi cho em ấy. 자, 처음에 남편이랑 맞선을 보고 남편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Thì lúc mà xem mắt với anh ấy thì có cái điểm nào ở anh ấy mà mình làm cho mình cảm thấy là mình đồng ý muốn kết hôn với anh ấy? Em nhìn thấy gương mặt của anh là thấy tình cảm, gương mặt hiền đầu tiên. 처음에는 인상은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Bố mẹ em thì có thích anh ấy không? Thì còn là thích anh hơn cả em luôn ý. 딸보다는 성이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Vì 아니에요? sao vậy? Cái gì cũng ví dụ cái gì cũng anh ấy không quen em luôn ý. 그냥 와서 너무 아껴가지고 부러운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사랑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부모님이 남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점 때문에 부모님이? Tự dưng tức là cứ tự dưng thích anh ấy thôi, còn không có bất cứ một cái lý do gì cả. Thì mẹ em kiểu mẹ em gặp anh ấy cái gương mặt anh ấy hiền là gặp tình cảm thì 만나가지고 từ lúc đấy 그리고 rồi. 얼굴도 착하게 생겨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랑 며칠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어때요? 남편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Em cũng có một thời gian trải qua với anh ấy một vài ngày ấy thì em có cảm thấy là anh ấy là một người khá là ok, rất là được đúng không? 네. 내년에 이제 2월 달부터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어학당 다녀야 되는데 잘할 자신 있어요? Thì bắt đầu từ tầm chắc là khoảng tháng 2 ấy, thì mình phải sống ở ký túc xá để mình đi học với các thứ để mình chuẩn bị xin visa các thứ ấy. Thì em có tự tin vào cái quá trình đấy không? Em nghĩ là mình cố gắng. Em cố gắng em 최선은 다 할 거라고. 네. 자, 신부님이 우리 회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Có một số những cái điều mà ở nói chung là các cái bạn nữ đi qua công ty của công ty chị ấy thì sẽ không được phép làm. Đấy là 첫 번째, 절대 회사나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회사나 남편이 알게 되면 파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신부님이 지셔야 되고요. thứ nhất là về không được nói dối cả về phía công ty lẫn phía chồng của mình ấy, không được nói dối với công ty và không được nói dối với chồng. Nếu mà khi mà mình nói dối và mình bị phát hiện ra ấy, thì công ty sẽ có thể là công ty hoặc là chồng của mình có thể hủy hôn, và cái việc hủy hôn đó thì nó sẽ là do bên người nữ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bởi vì mình đã nói dối ấy. Đấy. 둘째,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용돈 이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Thứ hai là nếu mà không có những cái lý do chính đáng ấy thì mình ngoài cái tiền sinh hoạt phí mà mỗi tháng hàng tháng người chồng của mình gửi cho mình ấy thì mình sẽ không được phép đòi hỏi thêm những cái chi phí ở bên ngoài.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남편의 경제적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면 회사에 먼저 정확한 사정을 알리고 회사가 동의를 하면 그때 회사부 남편에게 지금 신부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 회사가 남편에게 양해를 구할 거예요. Thì nếu như mà có ví dụ có công việc gì cần phải dùng đến một số những cái khoản tiền mà cần phải có sự giúp đỡ của người chồng của mình ấy thì
cái người nữ đấy thì phải nói với công ty trước về kể cả lý do lẫn cái khoản tiền đấy để công ty có thể xem xét là lý do có chính đáng hay không, và cái số tiền nó có hợp lý hay không, và sau đó thì công ty sẽ xem xét là nếu mà nó chính đáng thì công ty sẽ nói chuyện lại với cái người chồng của mình để hỏi xem là ý kiến của người chồng của mình là có đồng ý giúp đỡ hoặc là có thể gọi là giúp đỡ cho mình một cái phần nào đấy của cái số tiền đó được không ấy. đấy. 하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신부님이 안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회사에서 판단하고 파혼을 시키거나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Nếu mà ví dụ như là mình không thông qua công ty ấy, mà mình chỉ tự nói chuyện với chồng mình ấy, thì khi mà công ty biết được cái chuyện đó ấy, thì công ty sẽ phán đoán là đó là do mình có ý đồ sẵn với kiểu cái phần về kinh tế các thứ ấy. Đấy thì sau đó thì công ty có thể gọi là hủy hôn. Cái điều đó thì em phải nhớ kỹ. 실제로 우리 회사를 통해 결혼한 신부 중에 회사 몰래 남편에게 금전을 계속 요구하면서 돈을 받다가 나중에 내가 알게 돼서 파혼시키고 그 신랑분은 다른 여성분이랑 내가 재진행을 해준 적도 있어요. Bởi vì công ty chị cũng có rất là nhiều cái tình huống, cũng có một số tình huống là cái bạn nữ đấy, bạn ấy kiểu giấu công ty ấy, xong rồi cứ xin tiền thêm của chồng ấy, xong rồi để đến lúc mà bị công ty phát hiện ra thì công ty chị đã ngay lập tức là hủy hôn với cái bạn nữ đó và giới thiệu lại, tức là tiến hành lại cái việc giới thiệu các bạn nữ khác cho cái người nam đó. 남편이 한국에 가고 둘이 연락을 하면서 처음에 분명히 번역기로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회사에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가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Có một cái điều nữa là bên công ty chị cũng phải dặn em là khi mà em nói chuyện ban đầu với lại chồng của mình ấy, khi mà liên lạc các thứ ấy, thì đều phải thông qua cái công cụ dịch ở trên mạng các thứ, phải dùng những cái công cụ đó, và cái độ chính xác của nó không hề cao một chút nào cả, có thể gây ra những cái sự hiểu lầm nhất định ấy. Thì khi mà em có những cái khó khăn trong cái việc gọi là nói chuyện với chồng của mình thì em có thể em hãy nói chuyện với công ty ngay lập tức để công ty có thể dừng cái cuộc nói chuyện đó lại, và sau đó là xác nhận, sau đó là giúp đỡ, tìm cách giúp đỡ cho em, tháo gỡ những cái hiểu lầm đấy. 자, 마지막으로 회원님한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베트남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망설이고 있는 다른 회원분들에게 도움되는 말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베트남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당연히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관심사는 일단 뭐 성격은 뭐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성격을 네. 사진을 보고 성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최우선 씨가 일단 저도 다른 분이랑 똑같이 외모였는데 근데 막상 오게 되면 또 사진이랑 실물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네. 사진보다 더 실물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네네. 반대로 엄청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결국엔 일단 와서 실제로 봐야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는 아무리 회원들이 혼자서 사진 보면서 분석을 해봤자 어쨌든 초보거든요. 네네. 그것도 보는. 이렇게 해서 아마 대표님이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 조언을 좀 많이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아마 더 좋은 선택하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회원님의 성원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부님 한국어 교육부터 뭐 나중에 혼인신고 그리고 뭐 한국 비자까지 문제없이 정확하게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신부님이랑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